윤석열 대통령도 본격적으로 뭔가 한동훈 대표를 궁지에 몰기 위한 고립 작전을 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거냐? 작전. 어제 누구를 만났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통령실로 불러서 비공개 면담을 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홍준표는 원래부터 한동훈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이제 불감청 현정 고소원이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예산 정국이 이제 예산안 곧 하면은 대구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지금 저는 되게 눈에 띄었던 게 오늘 권성동 의원이 CBS 라디오에 인터뷰 맞아요. 세게 얘기했어요. 예. 세게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성동이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직접 출연했다. 예. 왜냐하면 권성동은 지금까지 SNS로만 비판을 했지 최근에 언론 인터뷰나 직접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온 게 의미가 있구나. 왜 나왔어 권성동? 자, 2K. 지금 여의도에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끌어내리고 지금 비대위나 당대표로 2K가 지금 거론되고 있다. 하나가 권영세, 하나가 권성동이잖아요. 권성동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대표를 하고 싶어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원내대표 하다가 이준석 대신 권한대행 잠깐 했는데 금방 또 끌어내려졌잖아.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5선이고 막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도 명예회복의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권성동이 직접 등판했다라는 거는 제2의 김옥균 프로젝트 지금 다시 가동된다 지금. 실제로 권성동은 워딩을 보면은 그 면담 다음날 아침부터 측근들 동원해가지고 대화 내용 달렸다고 비판을 하면서 흘리면서 이게 불만이다, 저게 불만이다, 이게 과연 대통령을 생각하는 태도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은 아무래도 당 대표의 뜻도 있고 또 원조 윤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고 지금도 딱 돌아가는 판 사이즈를 재보니까 이거 한동훈 대표 안 되거든요. 딱 봐도 누가 봐도 안 되는 깜냥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그러면 조만간에 물러갈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은 누구냐? 근데 그 다음의 대표가 중요한 게 비대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다음 당권을 가져오면 지방선거 공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도 하고 그 다음 대선이 바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차기 권력을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당대표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선출직 아니에요. 멋있게 정치했으면은 깨질 수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한판 붙어야 되지만은 민심을 얻거나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들이 차고도 넘쳤는데 한동훈 대표가 엉거주춤해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모든 기회를 다 이제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이거는 뭐 본인의 실력, 그러니까 반사 이익도 못 받아먹는 것은 본인의 실력이 없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견된 수순이고 앞으로는 한동훈 대표 뭐 12월 달에 나가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나가냐 아마 요거를 가지고 잴 것 같고 나가고 나면 그 다음 당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당권 경쟁으로 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괜히 보수의 종말이라 쓴 게 아니에요. 저 진짜 책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보수의 종말로 왜 저를 도와주지? 난 탈당한 지 오래됐는데. 도와주고 있다. 참고로 10월 25일 내일이 제가 탈당한 지 1주년입니다. 아무도 관심은 없겠지만은 제가 탈당한 지 1주년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보수의 종말로 가고 있다. 좋아, 자연스러웠어. 그러니까 대구시장만 홍준표 대구시장만 이렇게 또 우군으로 활약하는 게 아니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한동훈 대표한테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심지어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SNS에다가 검찰스러움 그리고 관종 같은 행동 뭐 이런 거 비난을 했더니 한동훈 대표가 전화해가지고 그 서운하냐고 이제 자기가 먼저 물었더니 한동훈 대표와 서운한 게 아니라 욕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욕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듣기 거북해도 욕은 아니다라고 했더니 한동훈 대표가 당원이 어떻게 대표에게 욕을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 그런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뭐 이를테면 꼰대 같이 얘기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김태흠의 이것도 되게 너무 웃긴 게 예를 들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즘은 정치 신의가 없는 게 예전에는 전화 오거나 뭐 녹취록 같은 거 사실 잘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뉴노멀이 돼서 뭐 이준석 원희룡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다 공개하고 있자. 배현진도 이철규랑 한 거 공개하고 있고 이게 정말로 맞는 방식이냐. 뭐 어쨌든 그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요구를 한동훈 대표한테 김태흠 지사가 요구한 게 뭐냐면은 당 대표면은 대통령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차분하게 조언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김태흠 지사도 본인도 한동훈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용해 존중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한동훈한테는 윤석열한테 그렇게 하라고 본인은 강요를 하면서 본인은 전혀 존중을 안 해준다. 사실은 이 김태흠 지사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누구도 한동훈 편에 지금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이제 친한계로 불리는 중에서 중량감이 있다라고 그나마 하는 게 조경태. 네, 조경태 의원. 하지만은 존재감이 중량감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가볍게 육선이- 생기셨던데. 그러니까 육선이라고 해서 육선이니까 어쨌든. 네. 근데 이게 친한계에서 힘을 실어줄 사람이 이게 뭐가 됐든 사람들이 이제 정치 풍향계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은 그걸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권력이 어느 쪽으로 향배가 흐르고 있느냐. 그런데 물량 다구리에 장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됐든 계속 두드려맞고 이쪽에 하면 위축돼 보이는 거야. 특히 장동혁 최고 저는 요즘 입 다물고 있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선거 회계 관리자의 책임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소됐거든요. 맞아요. 선거법 네. 위반으로 여야가 모두가 나같이 검찰에 성토하는 근래 보기 힘든 뭐 이 장면인데 정치 생명 걸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캐비넷 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니까 장동혁 지금 입국됐어요 지금. 사실은 김종혁 아니면은 뭐 신지호 이런 분들만 지금 얘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있고, 원외만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한동훈 쪽이 네. 흘러간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도 맞지만은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한 행사는 하나도 못 하는데 책임만 다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싸움을 하는 건데 가장 많은 정치력과 가장 높은 레벨의 정치력을 갖고 있어도 돌파하기 어려운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가장 최약체의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앉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힘든 싸움이 될 그리고 것이다. 이거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채널A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항의하는 기자회견 개최를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정확히 않았는데 이런 보도가 있다는 게 사실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관된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루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박장범 뭐 뒤에 잠깐 네. 얘기하겠지만은 그거는 김건희 라인이 살아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그 한결의 제목이 뭐 경향에서 한결에 얘기하는 거였지만 제목에 나는 딱 그거더라고. 박장범 그게 김건희 파우치 박장범이 윤석열 술친구 박민을 제쳤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 살아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네. 거고 강훈하고 지금 김호진 계속 지금 시험대 올라 있죠. 관광공사하고 지금 공항공사 계속 사장으로 임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이런 거 없어. 심지어는 아무리 윤석열 사람이라고 그래도 행정관들이 한동훈한테 이것도 그러니까 의도된 거잖아요. 의도되게 한동훈 뭐 별거 아니야. 우리가 기자회견 할 수도 있어라는 거를 모욕감 주듯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친윤들이 한동훈 소리면서 다구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진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불쌍하진 않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요. 당 대표라고 하면 여당 대표는 의전 서열 7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 있는 자리고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깔아뭉개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관급에서도 지금 당대표한테 들이받는 모습인데 이거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행정관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당대표랑 권력투쟁을 해버리면 이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조선제일검이라고 해가지고 2조 심판론 국면에서는 굉장히 뭐 보수 지지자들이 와 날카롭다, 잘 싸운다 이러면서 박수를 쳤는데 지금은 거의 조선제일검이에요. 질검 무슨 풍선껌 심듯이 라임 좋다. 심심하면 가다가 그냥 치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동네 깡패들이 와서 한 대씩 때리고 가듯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빈약한 리더십을 지금 갖고 있느냐를 이 행정관들의 집단 행동 이걸 통해서 좀 보여주는 것이고 네. 사실상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스스로 본인의 정치 리더십을 세우는데 실패했다. 이걸 저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그리고 봐요. 이게 인적 쇄신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이제 김종일 평론가 얘기해 주셨지만은 가장 빠르게 올 시험대가 공항공사 사장에 만약에 김호진 전 비서관이 임명이 된다. 이러면 사실은 정말로 완벽하게 한동훈의 모든 요청을 분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김호진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관저라든가 이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인사통보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수의 법령 위반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하고 네. 그거에 책임자였던 사람이 이제 이 김호진인데 근데 정말 김호진은 웃긴 게 그때 국회여서였나? 그 21g 지금 논란이 됐던 21g을 누가 이 업체 추천했냐라고 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닙니다. 그거는 선택적으로 확실히 아닙니다. 와, 그러니까 다 몇 대 기억이 안 나. 맞았나? 대통령실 있을 때 몇 대 맞은 것 같은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김건희 여사가 아닌 건 확실하대. 그러니까 이게 보수에는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억 상실인 분이 이렇게 많냐. 이를테면은 뭐 고발 사주, 네. 뭐 제가 뭐 좋아하기는 하는데 김모 전 의원 뭐 네. 이런 분들 선택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성을 보이면은 이 사람이 끝까지 챙겨준다라는 거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완벽하게 뭉개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뭘로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얘기 계속하지만은 해볼 테면 해봐.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그거였잖아요. 특검 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좀 거칠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라이하고 싸우려면 쌍또라이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는 지금 그 국면으로 이미 본인이 발을 담그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드맨 해야 되면 더 매드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저는 이제 복싱의 비유를 하자면은 한동훈 대표는 복서로서 그 주먹이 뭐 샌드백 때리는 거 보면 알거든요. 너무 그 간지러운 주먹이에요. 전혀 타격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랑 상대로 복싱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마우스피스랑 이 헤드 기어 쓰잖아요. 헤드 기어랑 마우스피스 다 벗어버릴 것 같아. 야 그냥 때려라 그냥. 이 정도로 펀치력이 없으니까. 근데 정치인의 펀치력이 뭐겠습니까? 메시지. 그렇죠, 어떤 네. 전장에서 어떤 메시지. 아까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이길 수 있는 전장 너무 많거든요. 특검법에 대해서 민심을 적극 수용하고 아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삼자 특검 할게 이렇게 나오면은 뭔 소리야 야당 추천 특검 가봅시다 이거 끊어내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여당 내 야당 역할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한 번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거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맞아.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진짜 전 재밌었던 게 뭐요? 우리 김건희 여사가 그 탁현민 전 문재인 정부 의전비서관한테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고 싶다. 그것도 시점이 나는 또 이제 정부 출범할 즈음인가 했더니 보도에 따르면 1년여 전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 얘기 하셨어요. 이거 뭐 무슨 일일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문재인 정부의 충신끼리 만나는 거지. 김건희 여사가 그런 거구나. 우리 남편은 문재인 정부 충신이에요. 그리고 진보의 오야붕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왜 보수 진영에서는 왜 맨날 좌파들만 만나 여사는 생각보다 좋아하는 것 같아. 진중권 교수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중권 그러니까 교수님. 뭐 어찌됐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정권 초기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한테도 탁현민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은 맞아, 좀 낫겠다. 예. 그러니까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굉장히 구려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사나 의전 뭐 탁현민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탁현민도 너무 이제 이 올드한 운동권 감수성 뭐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너무 만영을 해서 젊은 세대들은 좀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사람들이 감동할 포인트를 찝어내가지고 그걸 극대화하는 데는 최적화된 분이니까 탁현민이라도 진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김건희가 면접 보면 되는 거야? 그러네. 뒤에 명태균이 또 봐야 되는 거야? 명태균의 관상 체크 들어가야지 관상 임용이 될 체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이런 어. 관여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주목이 됐던 것 같고. 웃기긴 하다. 우리가 진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 김건희 여사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와 이거 이런 제안이 있었다네요 하고 넘어가는데 김건희 여사 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의 그 활동량 자체는 인정해야 됩니다. 와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고 박지성 문자에 전성기급이야. 챔피언스리그 때 AC 밀란 상대로 골 넣는 거의 그 수준의 활동량 아니냐. 두 개의 심장. 정말 박지성 선수보다 더 넓은 그 운동장 활동. 굉장히 활동을 다방면으로 한다. 네. 와 대단한. 그리고 결국은 또 어제 이제 밤에 타전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KBS 이사회가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로 누구를 했다고요? 박장범 앵커를 낙점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설마. 이분이 어떤 분일까 박수환 씨? 아니 일단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담할 때 그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조그만 가방 그 네. 파우치백. 가방 그 파우치죠. 그걸 이제 누군가가 놓고 간 앞에 놓고 간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잖아. 근데 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도 그 KBS 뭐 하나 보자 하고 봤더니 아직도 앵커 하고 있더만. 그렇죠. 오, 네. 대박이더라. 그러니까 KBS 역사상 9시 뉴스 앵커가 사장된 게 처음이에요. 일단. 그래요? 예. 역사상? 그러니까 직행하는 게 직행이죠. 그렇구나. 직행이 아니라 아예 된 적이 아예 없어요?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 면접 때 그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왜 명품백이라는 표현을 안 썼느냐. 썼냐? 예. 그러니까
이 구분이 생필품과 사치품만 있지. 야, 경제학 교과서 보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아, 예. 예. 명품이란 건 없다. 네. 부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이건 찌라시야. 그러니까 돈은 찌라시인데 여사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 이거를 보고 용산에 있는 뭐 행정관, 비서관 이런 애 10명보다 박정범 하나가 낫더라더라. 이런 찌라시가 돌아. 이거는 제가 확인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소문이니까. 그냥, 네. 받은 거. 어쨌든 이분이 됐다라는 거는 얘기했듯이 뭐 한동훈이가 뭐라고 하든 여론이 뭐라고 하든 김건희 라인이 살아 있다. 술친구 대통령 술친구도 제끼고 네.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거구나. 인생은 박장범처럼 하자 그래. 이러다가 인사 관련해서 윤김 갈등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 아, 갈등이 갈등 없어. 김이 하는 대로 다 돼. 서열이 싸우면 안 확실해 돼. 거기. 확실해요? 서열이 확실해. 아니 우리 집 애완견하고 주인이 어떻게 싸웁니까? 주인이 이기는 거죠 애완견은. 아니 근데 그게 아무래도 대통령이 한창 곤궁한 상황일 때 KBS에서 기획 대담을 했던 거였고 그런 내용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권을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파우치 발언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뭔가 3자 후보까지만 올랐을 때마다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또 후보가 되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소식을 타전을 하더라고. 제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채팅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제 장사함 이사 같은 친구들, 회사원들도 이 소식은 전에 그래요? 관심 올라왔나 봐 많으시구나.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론에 불을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의치 않는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는 개의치 않고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예를 들면은 내일 저는 갤럽이 10% 초반, 그러니까 10% 후반대 19%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개의치 않을 거요. 그래도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듯이 1% 나와도 개의치 않을 거다. 그냥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을 정확하게 다 끝까지 누리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2년 반을 이제 이게 안전벨트 좀 단디 매고 버텨야 하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제가 뭐 탄핵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보수의 탄핵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실은 보수의 탄핵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탄핵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쉽지 봐요.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예. 저는 맞습니다. 탄핵 예.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탄핵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보수 쪽에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민주당이 뭐 하면 특검하자고 하면은 나 이거 탄핵하려고 하는 거다. 사실은 탄핵 장사를 하는 거는 지금 보수 쪽이에요. 한동훈도 당대표 선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탄핵 맞겠다. 최근에 맞아요. 뭐 이런 네. 얘기면은 사실은 이게 만약에 일단은 이 어지러운 전국을 최소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상식적인 거를 만들려면은 먼저 보수에서 이거를 만약에 특검을 주장하려고 하면은 이게 탄핵이 아니다라는 거를 스스로 입증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한동훈이 예를 들면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지금 친한계에서 얘기 나오는 게 우리는 배신자 유승민 같은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탄핵 이거를 하면은 탄핵이 되는 건데 너는 왜 그러냐. 근데 사실은 이 김건희 특검하면은 탄핵됩니까 대통령이? 아니죠. 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겠지만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합당하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거를 원하잖아요. 그게 뭐 김건희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보수가 한동훈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앞으로 무슨 일이 더 벌어질 수도 있겠다. 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김건희의 단독 범행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순실도 마찬가지지만 최순실을 보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그걸 보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마찬가지죠. 김건희가 나쁜 일을 할 게 어떻게 해요? 대통령의 업무를. 권력을 사유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으로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만 도련해서 처벌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보수가 갖고 있는 탄핵의 트라우마는 박근혜 때 겪었던 그 아스팔트의 추억과 동시에 김건희가 수사되면 유죄가 100%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세트로 같이 갈 네.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전 그런 것 같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황교안 대표는 종교적 확신 같은 검사 출신이지만 그 전도사님이잖아요. 종교적 확신으로 나가서 부정선거로 이분이 잘못 갔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나만 옳다 플러스 주술적 확신이 있는 분이다 이분은. 주술인데 정말 주술 무속과 술이 있는 이분은 주술적 확신이 있는 분이다. 알겠습니다.